활기차고 상큼하게 인사를 드려보고 싶지만은 그게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어제부터 해가지고 그래도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봤었으나 오늘 다시 한번 녹아내리고 있는 미국 증시,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 4% 정도가량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이름을 나가리로 바꾸든가 해야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희말맹이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비트코인도 따라서 녹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28,946달러. 좀 살려줘 라고 아무리 외쳐도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꼭 끌어안고 논개마냥 같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악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했다라고 하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경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기 침체에서 끝나면 다행이고 대공황까지 간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 인플레이션에 이어서 대공황까지. 문제는 미국이 이런 식으로다가 흔들려 버리면은 전 세계가 다 함께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영국 같은 경우 지난 4월 소비자 물가율이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9%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부자들이야 상관이 없겠죠. 서민들만 정말 힘든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좀 잘 버텨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음모론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버텨버리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려가게 될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제 어거지로 미국 증시와 합을 맞춰가지고 같이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부디 비트코인 수요가 높아지면서 족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는 계속되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이스라엘의 신용카드사 두 곳이 있는데요. 이름이 맥스와 이스라카드라는 곳이 있는데 이 두 곳에서 비트코인 투자 및 캐시백 기능을 지원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다가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해서 마련이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다른 미국의 유명 미식축구 선수인 알렉스 버렛이라는 양반이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100% 수준으로다가 모든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지야, 힘 좀 내주세요. 다음으로는 캐나다 정치인 중에 최소 8명 정도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라고 하네요.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로 암호화폐를 들고 있을까 모르긴 몰라도 꽤 많은 숫자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비트코인 3위 고래. 니들이 공포에 질려있는 사이 나는 모은다. 어제 비트코인 1500개 그리고 1200개 총합 2700개를 축적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자 과감한 숫자를 계속해서 지갑으로 옮기고 있는 3위 고래. 자, 다음으로는 크립토코안트의 쭈경 대표가 이야기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가고 있다. 계속되는 하락세에 못 이겨가지고 개미들이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는 상황. 자, 그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개미들이 다 떠난 것은 아니고 지금 기관들과 함께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개미들도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거래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이 심히 걱정이 된다. 말인즉슨 비트코인의 약세가 계속해서 우려가 된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개미들이 털린다. 그러면은 이 약한 손들,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던 약한 손들이 시장을 떠나면서 비트코인이 바닥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신호로서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온체인 분석 플랫폼인 센티멘트가 이야기하기를 최근에 장기간 휴면 상태에 있었던 지갑들의 활동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는 위크 핸드들, 즉 약한 손들의 이탈을 암시하며 비트코인의 손바뀜 현상 및 중장기적인 추세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동시에 공포지수 같은 경우도 2020년도 3월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이 두 가지의 지표를 봤을 때 비트코인의 바닥이 가까워져 왔음을 알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몇몇 매체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 증시랑 같이 다니고 있다. 연준이 계속해서 이 매파적인 이 싸가지가 없는 매새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미국 증시 및 비트코인이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영국 인플레이션율을 저희가 앞에서 잠깐 살펴봤었는데
미국 인플레이션율도 만만치 않죠.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연준에서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매새끼라고 했다라고 해가지고 욕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욕이 아닙니다. 유명 스타크래프트 선수 중에 이 별명이 매새끼인 사람도 있어요. 욕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암울하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분석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들어가지고 정말 높은 차트 분석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는 네브라스칸 구너 분석가는 앞으로의 비트코인 움직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측을 했습니다. 가격이 21,000에서 22,000달러까지 쑥 떨어질 것이다. 그 자리부터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외침과 함께 3만 달러 중반까지 반등하는 비트코인을 보고 환호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나 기쁨도 잠시,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아래까지 결국 떨어져 버릴 것이라고 굉장히 무섭게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만 달러 아래까지 떨어졌을 때 그 자리가 바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무시무시한 예상, 꼭 틀리기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으로 조니 우라는 분석가는 이런 식으로다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22,000달러 초반대까지 흐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 바닥 및 저점을 보는 기준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25,000달러 간다라는 말이 나오기만 해도 그럴 리는 없다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공포가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2만 달러 초반대 분석도 정말 어렵지 않게,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희망을 먹고 살아갑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최근 저점을 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반복된다라면은 그때 전염병 하락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비트코인이 좀 더 높은 저점 및 쌍바닥을 찍고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모탈 분석가랑 여기는 파토, 전부 다 파토를 내버리겠다, 파토 분석가 비슷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과거가 반복이 된다. 연준은 아가리 싸물어라 라는 식으로다가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꼭 버텨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의 떡락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5기로라도 잘 버티고 올라가 줄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에 알트코인의 하락들도 정말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여기는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 시총을 봤을 때 지금 알트 시총이 이 지지선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등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일단 비트코인이 그만 흘러야 되겠죠. 비트코인이 그만 흘러야 알트코인도 반등을 하든가 말든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오늘도 나오는 루나 소식, 지겹다, 지긋지긋 루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어제 루나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이 새로운 루나 포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90% 이상의 사람들이 반대표를 눌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두용 대표 같은 경우는 테라 2.0을 강행하겠다, 탈중앙화 거래소를 출범을 시켜버리고야 말겠다라고 독불장군적인 입장을 취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름은 바로 피닉스 파이낸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피닉스 파이낸스가 바로 루나 2.0의 탈중앙화 거래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그냥 이대로 적어놨죠. 그냥 내 맘대로 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짤라고 그럽니까? 그저 사람들이 빡쳐가지고 전 세계에서 지금 도건 대표를 잡아 넣자라면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죠. 잡아가지고 그냥 탕수육으로 만들어버리자. 한국 같은 경우도 재산 압류 신청까지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 지금 웃으면서 2.0 이야기할 때가 아니죠. 도망갈 것도 아니고 일단 피해보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숙하는 모습과 함께 겸손한 태도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난리가 나버리니까 씩 웃으면서 반짝거리는 자신의 머리를 들이밀며 고개를 빳빳이 세우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입니다. 그는 이야기하면서 대중은 암호화폐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최근에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면서 다시 한번 으름장을 놨었던 게리 겐슬러. 자, 이번에는 무슨 짓을 하게 될까요? 무섭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쁜 것이 대중은 암호화폐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들 어른이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이건 거의 모든 사람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유명한 대한민국 20세기 속담 혹은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대중은 개돼지다. 그 발언이 딱 생각이 나는 구절입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을 만드는 깔라게임즈. 이 깔라게임즈가 한국에서 게임을 출시할 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채로 출시를 해가지고 국내 서비스가 중단돼 버렸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이에서는 최근에 다른 이 투자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루나 때문에 좀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3에로우즈 캐피탈에서 만기의 비트코인을 FTX 거래소로 이체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던지려고 하는 것 같죠?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괴롭혀. 케빈 스벤슨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프랙탈이 똑같이 나와주면서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450 이런 말은 하지 않았고 $1,300 정도 떨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공포감이 더욱더 짙어져만 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이런 상황 속에서 테더 관련된 뉴스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자, 테더 측에서 미국 법원에 준비금 관련 자료를 비공개로 해달라라고 신청을 했었는데 미국 법원에서 이를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뉴욕 법원에서 싫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테더 측에서는 지난 몇 년간 테더의 준비금 구성을 설명하는 자료들을 일반인들은 볼 수 없어야 된다. 우리만의 비법이 적혀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미국 법원 측에서는 이를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테더 관련된 논란은 지난 몇 년간 계속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살짝 시끄럽고 그냥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무서운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나온 정보들이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살리기 운동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좋아요 꼭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